안녕하세요. 미준의 집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의 투자 종목 중 3개인 로키드 마틴, AT&T 그리고 알트리아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로키드 마틴입니다. 티커는 LMT이고요. 로키드 마틴은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관련 기사인데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와 전망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실적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매출은 16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고요. 분기 대비 마이너스 4.5%입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 마이너스 0.3% 감소한 수치이고요. 영업이익은 17억 달러로 YOY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6.7%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 대비 마이너스 1.9% 감소한 수치를 발표했죠.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1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 17억 달러를 그대로 주주환원 정책에 썼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17억 달러를 그대로 주주환원 정책에 활용했다. 7.39억 달러는 배당 지출, 그리고 10억 달러는 자사주 매입에 썼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EPS는 6.56 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수치이고요. 전분기 대비 2.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 4.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저는 좋다고 좀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것만큼 좀 안 나왔다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기대치 자체가 좀 많이 높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영진이 발표한 2021년 가이던스를 보면 매출은 673억에서 687억 달러 사이를 기록할 거로 좀 전망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3.8억에서 75.2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EPS는 26.4에서 26.7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4월 달에 지금 발표한 거잖아요. 근데 1월 달에 발표했던 기존의 가이던스 대비 상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경영진은 앞으로 2021년에 이 로키드 마틴의 어떤 퍼포먼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22년 미국 국방 예산 이 약 110억 달러 정도 증가했는데 해외 판매, 그러니까 FMS 증가가 예상되는 게 이러한 경영진의 강한 자신감의 주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약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은 2021년 상반기 중으로 끝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키드 마틴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왜 안 좋게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경영진이 제시하는 가이던스도 아주 탄탄하거든요.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지금 반응하는 게 아닌가 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몇 가지 질문 중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질문들 2개만 좀 보면은, 우선 국방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로키드 마틴의 CFO는 바이든의 국방 예산 감소를 예상하고 있었고 이에 아주 잘 대응하고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수 발표를 했던 에러젯 로켓다인의 인수 관련해서는 연방거래위원회, 그러니까 FTC의 추가 검토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4분기 이내 인수가 완료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에러젯 로켓다인의 인수는 확정되면은 로키드 마틴의 우주항공 분야는 더욱 강화될 거라고 보이고요. 최근에 로키드는 omniSpace와 함께 우주 기반 5G 네트워크 개발에도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전에 제가 20% 이상 저평가된 로키드 마틴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의 F-35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F-35는 로키드 마틴의 핵심 제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거든요. 이 때문에 로키드 마틴의 주가는 크게 빠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UAE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동향 F-35 판매가 재개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로키드 마틴 관련 리스크로 다른 부분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로키드 마틴 영상을 올리고 지금까지 그 같은 기간 동안 로키드 마틴의 계약 수주 건수를 보면요,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최소 8건 이상이고요. 그 규모는 93.1억 달러 이상 수주를 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말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당시 영상에서 제가 로키드 마틴의 적정 주가는 398.7달러로 봤고요. 그때 주가가 327.93달러였거든요. 4월 28일 기준으로 봤을 때 372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이 영상을 올리고 이미 10% 이상의 지금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고, 아마 저와 같은 판단하셨던 구독자님들도 상당히 좀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정 주가를 저는 398달러로 보고 있고, 현재 주가가 372달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을 계속해서 추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실적이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과도하게 빠졌을 때는 오히려 아주 좋은 추매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빠졌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매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AT&T입니다. 티커는 T이고요. 이번에 AT&T의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AT&T의 이 호실적 발표 이후에 AT&T 주가는 1년 만에 최고 주가를 경신했습니다. 왜 그랬냐? 보면은 매출 증가율을 일단 양호하고요. 통신 분야에서 경쟁력이 굳건하고, 그리고 HBO Max 성장도 상당히 준수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EPS가 0.86달러인데 기존의 경영진이 제시했던 가이던스와 일맥상통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 분야에서 워너미디어 부분에서는 구독 매출과 광고 매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59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AT&T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아마 배당 때문에 투자하실 텐데 이 배당 성향이 63%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AT&T는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였고요. 워너미디어 부분, 저는 AT&T 영상을 한 3차례 만들었는데 항상 그 영상마다 제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이 워너미디어 부분입니다. 저는 앞으로 AT&T 미래는 HBO Max에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HBO Max가 상당히 그래도 선방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분기 실적을 보면은 35%의 구독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HBO Max의 이 성장률을 보시면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이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그리고 디즈니 훌루가 감소하거나 정체했던 기간에 HBO Max는 상당히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죠. 계획적으로 부채 참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배당 증가를 멈춘 상황이죠, AT&T는.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부채 차감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전 영상, 그러니까 제가 AT&T 업데이트 영상에서 말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번 실적 발표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AT&T 투자를 계속 할 거고요. 특히 HBO Max의 성장 그리고 면밀히 보면서 계속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AT&T의 측정 주가는 저는 37.29달러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인 31.41 대비 15.78%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AT&T의 배당 수익률이 6.64%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아주 안정적인 고배당주에 속하기 때문에 AT&T는 배당 투자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이고, 이 주가 면에서도 봤을 때도 아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투자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주식은 알트리아입니다. 티커는 MO이고요. 알트리아는 정말 오랜만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실적을 먼저 보면은 알트리아 2021년 1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은 48억 8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8억 90만 달러인데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한 수치이고요. EPS는 1.0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담배 매출 부분은 23억 750만 달러인데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고요. 주류 부분은 1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2%가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실적이었고요. 대부분의 지표상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긍정적인 부분은 주류 부분의 큰 성장 정도인데, 보시는 것처럼 주류 부분은 굉장히 작은 포션이기 때문에 사실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실적 말고 더 크게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 때문인데요. 실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담배 내 니코틴 함량 감소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니코틴에 중독되지 않을 정도의 함량 수준으로 니코틴 감소를 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맨솔 제품의 판매 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 2017년에도 거의 비슷한 법안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준비하는 법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게 2017년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2021년에 바이든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때 2017년에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참고로 이때 알트리아의 주가는 70달러를 육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주가를 기록했는데 이때 딱 고점 찍고 나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근데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021년에 들어서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의 정책이 다시 한번 실행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어떨까요? 현재로서는 단정 짓기 어렵지만 저는 가능성은 한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50%라 보고 있냐면 일단은 제가 대마초 관련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지금 증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미국 정부가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잖아요. 많이 풀었고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지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지출의 재원이 뭐냐? 결국 세금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지금 증세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증세의 가장 좋은 수입원 중에 하나가 담배입니다. 과연 이 바이든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는 상황에서 또 좋은 재원인 이 세금 재원인 담배로부터 걷어들인 이 세수를 감수할 리스크를 과연 이 바이든 정부가 감수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담배 산업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로비에 지출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런 법안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50% 정도를 보고 있고요. 정말 만약에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은 두 번째 법안인 이 맨솔 제품 판매 금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BAT, British American Tobacco 경우에는 캐나다, 유럽 그리고 터키에서 맨솔 제품이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피해가 크지 않았고요. 고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흡연자 유출이 역시 크지 않았습니다. 이 BAT 발표 자료인데요. 이 맨솔 판매 금지 처분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영향이. 알트리아에는 크게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니코틴 함량 감소 정책은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담배에 중독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니코틴이기 때문에 니코틴 양이 크게 감소한다면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담배에 중독되는 요인 중에서는 니코틴 이외에도 습관, 환경, 맛 등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반드시 흡연자가 크게 감소해서 매출이 크게 감소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줄과 같은 전자담배는 이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줄과 같은 전자담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알트리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줄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고요. 이 부분을 알트리아의 미래로 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전통 담배 부분의 매출 감소는 감내해야겠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흡연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시면 지금 꾸준히 지금 흡연 인구 감소하고 있고요. 더 우려되는 것은 이 젊은 층에서도 상당히 감소폭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뉴질랜드가 2025년까지 담배가 없는 사회를 공언했습니다. 아예 담배 자체가 없는 그런 사회를 2025년까지 이루겠다고 공언했고요. 참고로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담배가 두 번째로 가장 비싼 나라입니다. 호주 다음으로 가장 비싼 나라이고요. 이 뉴질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안을 보시면 가장 먼저 유통 판매 제한, 담배의 유통 판매 제한을 좀 선언했고, 그 다음에 연초 담배 내 니코틴 함량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제한했습니다. 지금 이게 미국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과 똑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담배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의 지속 개발 그리고 시행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담배 가격이죠. 참고로 한 갑당 25,000원 이상입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담배 소비를 안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근데 알트리아는 물론 이 담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션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대마초가 있죠. 대마초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완전 합법화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이 관련해서는 이전에 제가 영상을 많이 만든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리아는 이 크로노스 그룹이 인수하면서 대마초 산업에도 진출해 있고 이 대마초 산업은 아주 성장성이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알트리아는 대마초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까지도 이 와인, 주류와 그다음에 대마초 산업은 굉장히 작은 포션이기 때문에 전통 담배 산업을 대체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PER이 10.4 그리고 Price to Sale Ratio가 4.29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매우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인데, 다만 앞서 살펴본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추미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7.2%로 아주 매력적이고요, 배당 성향은 74%로 좀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은 지금 물론 이때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알트리아가 지금 배당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늘려나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당 수익이 높다는 것은 지금 가격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미즈네 집의 밸류에이션, 목표 주가는 저는 51.96달러입니다. 현재 주가가 47.75달러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주가 대비 8.1%의 업사이드를 보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규제 방안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주네 집 채널에서 투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종목, 럭키드 마틴, AT&T 그리고 알트리아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거나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 준비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